우리가 기억하는 조선의 임금 중 성군이라는 칭호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을 꼽으라면 아마 정조대왕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의 치세는 조선의 르네상스라 불리며 찬란한 문화와 개혁으로 빛났다고 배우셨을 테죠. 하지만 과연 그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화로웠을까요? 역사의 장막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조의 24년 통치는 매 순간 자신의 목숨과 왕권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피 튀기는 전쟁터와 다름없었죠. 상상 이상의 정치적 갈등, 그리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조선을 변화시키려 노력했을까요? 그 숨겨진 고뇌와 처절한 싸움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시죠. 우리가 알던 위대한 군주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탄생부터 드리워진 그림자는 너무나 깊고 어두웠습니다. 어린 시절,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해야 했죠. 뒤주에 갇혀 쓰러져간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왕세손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 충격과 슬픔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되었죠. 기존의 군영들은 이미 기득권 세력의 영향력 아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1785년 자신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창설합니다. 장용영은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는 최정예 부대로 정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탕평책을 더욱 강화하여 특정 당파에 치우치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정조의 움직임은 오랜 세월 기득권을 누려왔던 노론 세력에게는 위협이자 도전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그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죠. 정조의 개혁 시도는 조정 대신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왕의 정책에 반대하는 상소문이 빗발치듯 올라왔고 정조는 매일같이 이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왕의 침전으로 숨어드는 자객의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는 위협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다가왔죠. 그의 개혁 의지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역풍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과연 이 난관을 헤치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정조는 수도 한양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옥죄어오는 노론의 영향력을 벗어나고자 고심했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고 왕권을 재건할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했죠. 그가 마침내 꺼내든 카드는 바로 수도 한양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거점이 될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성곽을 쌓는 것을 넘어 이것은 정조가 꿈꾸던 이상적인 개혁국가를 위한 총체적인 설계도이자 반대 세력에 대한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승부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중기와 같은 당시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백성들의 노고를 덜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노력하는 정조의 모습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죠. 화성 건축 현장에서는 수많은 백성이 활기차게 움직였고 정조는 직접 설계도를 펼쳐놓고 밤늦도록 신하들과 머리를 맞대며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견고한 성을 쌓는 일이 아니라 백성과 왕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구상에도 역시 거센 저항이 뒤따랐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막대한 건설 비용과 백성들의 부역 부담을 이유로 들며 화성 건설의 부당함을 주장했고 심지어는 풍수지리적 이유까지 들먹이며 정조에게 맞섰습니다.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어떠한 변화도 용납하려 들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정조는 이러한 노골적인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신념을 더욱 굳건히 다지며 화성 건설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수원 화성은 정조의 개혁 의지가 집약된 결정체였습니다. 백성의 삶을 보듬고 상공업을 발전시키며 군사적 요충지로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의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드디어 1796년 장대한 수원 화성이 완공되자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전경은 정조의 개혁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듯했습니다. 정조는 화성에서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고충을 듣고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반대 세력도 정조의 위대한 업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화성 낙성연의 화려함 속에서 정조는 잠시나마 개혁의 성공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개혁의 불꽃이 절정에 달하며 새로운 조선의 청사진이 눈앞에 펼쳐지던 그때, 역사에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1800년, 정조는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죽음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모든 것을 휩쓸어갔죠.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정조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많은 꿈을 꾸고 얼마나 많은 개혁을 염원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의 죽음은 그가 그토록 애써 쌓아 올린 개혁의 탑을 미완성으로 남겨두게 했습니다. 정조 사후, 기다렸다는 듯이 보수 세력은 다시 권력을 장악했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정조가 이룩한 개혁의 흔적들을 지우려 드는 것이었습니다. 규장각의 권한은 축소되고, 장용영은 해체되었으며, 탕평책의 정신은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남긴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 굳건히 남아있는 수원화성은 그의 위대한 비전과 불굴의 의지를 증명하는 역사의 증인이죠. 또한 그가 남긴 수많은 기록과 어록들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이란 무엇이며 한 리더의 고독한 결단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말이죠. 정조의 미완의 개혁은 아쉬움을 남기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여운을 선사하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